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나이는 마음이 결정한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은 단순히 몸이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더 깊고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살다 보면 세월에 따라 많은 것을 잃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때로는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오며 얻은 인생의 지혜와 품격은 세월이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조급하게 무언가를 쫓기보다는 더 여유롭고 깊이 있게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바로 이 여유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품격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묘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가꾸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제는 품격을 갖추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노년의 품격을 이루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겸손한 마음, 자신을 돌보는 태도,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이 세 가지는 노년을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로 만드는 중요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실천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원론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요소마다 실제로 있었던 사연을 곁들여 더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으시거나 또는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다는 작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품격이란 결코 화려한 말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나오는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바로 품격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품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품격 있는 노년의 삶은 바로 여러분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의 품격을 나타내는 세 가지 요소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자기 존중과 자존감 유지하기. 노년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자기 존중과 자존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정신적으로도 예민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나 외적인 조건에 변화가 생기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존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은 변하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결코 나이와 외적인 조건으로만 측정될 수 없습니다. 자기 존중과 자존감은 우리 삶의 품격을 유지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이 예전처럼 기능하지 않거나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육체적인 제약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 존중이란 내가 겪어온 삶의 모든 경험을 존중하며 내가 가진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가치 있는 자질입니다. 노년기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나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전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이어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고 조금씩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생활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작은 일에서 자신감을 찾는 것이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는 자아 반성을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루를 마감하며 그날 내가 이룬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내가 겪은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는 작은 습관들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자기 존중을 지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자기 존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한 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연 김정수 씨의 이야기. 김정수 씨 74세는 한때 대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취업 후 30년 넘게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오면서 매우 바쁘고 성취감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김정수 씨에게는 그 시간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맡고 있던 직책이나 외부에서의 인정과 성취감이 주어지지 않자 처음에는 자신의 가치가 사라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불편하고 처음에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감정은 김정수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지위나 인정받았던 일을 떠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김정수 씨는 이러한 감정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가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존중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의 삶을 단순한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가족들에게 신경을 쓸 수 없었던 시간을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김정수 씨는 매일 아침 30분 동안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식단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전에 해왔던 일들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되돌아보며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하루 동안 했던 작은 일들을 일기장에 적으면서 자신을 격려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산책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다 읽었네. 내일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나 자신을 돌봐야겠다와 같은 간단한 문장을 쓰며 그 자신을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김정수 씨에게는 큰 의미를 부여했고 자기 존중감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정수 씨는 또한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젊은 세대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자신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적인 변화나 사회적 위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존중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외적인 성취나 인정에 의존하기보다는 내적인 평화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김정수 씨는 내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가진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든 만큼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이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라고 말합니다. 김정수 씨의 사례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을 수 있는 변화와 그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자기 존중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잃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유지하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유연하고 열린 마음 가지기. 노년기의 삶에서 중요한 또 다른 덕목은 유연한 사고방식과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혹은 예전처럼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자신을 한정짓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점차 멀어지게 만듭니다.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의 품격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는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기술, 문화,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두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면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집을 버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고집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다른 세대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아가며 새로운 관점과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은 자신에게도 새로운 자극을 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연 이수영 씨의 이야기. 이수영 씨 72세는 한때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분입니다. 수십 년간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았던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는 늘 익숙한 곳에서 일하고 내가 아는 방식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나는 그동안 그렇게 많은 변화를 겪지 않았고 기술적인 것도 잘 모르고 이제는 내가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수영 씨는 곧 그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세상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와 같은 나이가 들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그 생각을 떨쳐내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에게 나는 그들의 조언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했죠.
라고 이수영 씨는 말합니다. 이수영 씨는 자신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SNS에도 가입하여 친구들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지역 사회에서 열리는 다양한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석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이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운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죠 라고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인 학습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들의 관점과 생각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수영 씨는 대학에서 교수로 일할 때 주로 자신의 전문 분야만을 다루었고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전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자신이 이전에 몰랐던 것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는 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열린 마음과 새로운 도전 정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이수영 씨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수영 씨는 또한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운 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세미나나 워크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이 가진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운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고집을 부리거나 세상을 모르고 살 수는 없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라고 이수영 씨는 강조합니다. 이수영 씨의 이야기는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노년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변화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수영 씨는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갔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노년의 품격을 더욱 높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삶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노년기에는 과거의 삶의 방식이 갑자기 낯설고 힘겨운 변화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은퇴 후 일상에서의 역할이나 활동이 줄어들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삶의 품격을 지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왔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든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역할의 변화, 육체적 능력의 변화,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불편하고 심지어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겪고 있는 변화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후 그 변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목표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일 수 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작은 계획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목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삶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작은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 것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혹은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취미나 활동을 시도하는 것, 모두가 삶에 활력을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는 단순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노년기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때로 고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취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삶의 품격을 유지한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사연 박철우 씨의 이야기. 박철우 씨 69세는 오랜 세월 동안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며 회사에서 많은 성과를 올린 사람입니다. 그는 일이 매우 바쁘고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때의 삶을 매우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 은퇴를 하게 되면서 갑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는 항상 바쁘고 내 역할이 명확했는데 은퇴 후에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우 씨는 이렇게 말하며 당시의 혼란스러움을 회상합니다. 그는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았고 여전히 직장에서의 역할이 그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박철우 씨는 변화가 두렵고 노년기의 삶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점차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박철우 씨는 우선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시작하며 체력을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면서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몸이